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출문제 중에서요 28회예요. 그래서 해설 강의를요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8회 해설 강의요. 자요. 자 28회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이제 29회까지 해설을 했잖아요. 그래서 28회를 보시면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이 법률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 왜냐하면 이 문제는 민법 총칙의 전체를 물어보는 거야. 우리 민법 총칙 전체가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보시면 기성조건이죠. 이걸 먼저 이제 보면 여러분요 그 자료에 보면 옆에다 쓸 수 있게끔 일부러 옆으로 좀 늘려놨어요. 돼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여기 보세요. 그러면 기성조건하고요. 그다음에 불능조건하고 있어요. 기성조건이라는 것은 뭐다? 이미 성취했다 이 말이죠. 이미 성취한 것이고요. 불능조건은요, 그것은 성취할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요 해제조건하고요. 그 다음에 정지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해제조건은요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잃는 것이고요. 정지조건은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발생하니까 플러스고 소멸하니까 마이너스고요. 성취할 수 없으니까 마이너스고 성취했으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는 절대 안 나와. 기성조건이 불능조건, 해제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이렇게는 절대로 시험에 안 나와요. 항상 어떻게 나오냐? 기성조건이 해제면 기성이 정지면, 불능이 해제면 불능이 정지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기성조건이 플러스고요 해제조건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럼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요 기성조건이죠. 기성조건이라는 게 뭐죠? 이건 플러스죠. 정지조건은요 플러스죠. 발생하니까. 그래서 플러스로 곱하면 뭐가 된다? 플러스죠. 플러스니까 무효가 아니고요 유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유효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얘기해. 그럼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 조건 없는 법률행위는 유효라는 말이에요. 아주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요 의사표시가 발생된 후라도 도달 전이죠. 우리가 도달하기 전에는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 있죠. 그런데 도달 후에는요? 도달 후에는 철회가 된다 안 된다? 철회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그래서요 두 가지가 항상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첫 번째요 청약. 청약은 언제나 도달주의거든요. 청약의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해제. 해제는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잖아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요 어떻게 되죠? 도달주의가 원칙이죠. 그러니까 해제란 말을 썼다는 것은 도달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해제 의사표시도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이제 강박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면요 강박은 뭐가 돼야 돼요? 강박은요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먼저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효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될 수 있죠. 먼저 취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공포심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무효는요 강박행위가 극심하다, 의사결정 자유가 박탈됐다 이 말이 꼭 있어야 돼. 그러니까요 만약에 취소는 의사결정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 무효는요 의사결정 자유가 박탈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박탈이나 극심이란 말이 있으면 103조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요 진이냐 비진이 할 때는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강박이란 말이 되려면 반드시 해악을 고지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요 해악의 고지 없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틀린 거예요. 해악의 고지 없이 이 말이 틀린 거죠. 각서의 서명 내락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게 강박이 아니고, 강박이라는 것은 해악 고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알겠죠? 그래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강박행위가 아니다 그 말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4번은요 표의자가 과실 없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공시송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다? 과실 없이란 말이 중요해.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지를 알지 못한다, 상대방이 주소지를 알지 못한다, 이럴 때 하는 게 바로 뭐다? 공시송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실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취증이죠. 농지취득 자격증명이죠. 우리가 희한하게요 이 농취증이 지금 계속해서 3번 정도 시험에 나왔는데요 이 농취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률행위는 계약이잖아요. 이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
먼저 이것은요 성립 요건이 있죠. 성립했느냐 안 했느냐 이 말이죠. 성립했다 그러면 효력 요건이 있잖아요. 이 효력 요건은 일반적 효력 요건이 있고 특별 효력 요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을 갖추었다 그러면 유효라고 하고, 이것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요 무효 또는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것이 효력 요건에 속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라는 것은 효력 발생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고요. 아니라고 돼 있죠, 맞죠?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우리가 등기하죠. 등기 시 등기할 때 제출할 서류예요. 제출할 서류지 계약을 할 때 필요한 서류가 아니라고. 등기할 때 제출할 서류라고. 그러니까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계약이 완전하게 효력을 발생하고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하러 갈 때 필요한 서류이죠.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는 필요한 서류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뭐죠? 매매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고 뭐다? 등기 시 제출할 서류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농지에 대해서 농지를 취득했는데 등기할 때는 농지취득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농지취득이 없으면 등기 자체가 접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 이렇게요. 자 42번요. 무효화 취소죠. 이런 말들이 약간요 어려울 수 있어. 왜냐하면 원래는 예전에는요, 지금 이때 이 당시만 하더라도 28회 시험에 치렀어. 지금 이제 우리가 33회를 이제 시험을 치는 거잖아요. 이때는 무효화 취소가 한 문제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3년 전부터 3년 4년 전부터 무효한 문제, 취소한 문제가 계속 나와. 그럼 무효 따로 취소 따로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전에는 무효하고 취소 중에서 한 문제밖에 안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효만 내기도 애매하고 취소만 내기도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항상 이렇게 무효화 취소.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나중에 국가고시라든가 우리 공중회사 자격시험 보면 의외로 많은 문제가 무효화 취소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무효를 뭐 세 문제 묻고 지문을 묻고 취소를 2문제 묻는 것, 이런 것들이죠. 자요,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한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무효행위 추인. 그 다음에 또 무효 등기, 원래 이것을 뭐란다? 무효 등기의 유용이죠. 등기에서는 이것을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고 하죠. 그럼 이렇게 하면 또 우리가요, 무효 등기 유용은 뭐가 없어요? 이해관계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 하는 게 무효 등기 유용인데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것은요, 뭐라고 이해합니다? 무효행위의 추인, 이렇게. 그래서 무효행위의 추인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낫죠. 무효행위 추인. 그럼 추인은 언제부터요? 그때부터죠.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또 추인은 의사표시죠. 항상 여러분요, 의사표시에 3대 요건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의사표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뭐하고서? 알고서 어떻게 한다? 명시적 또는 어떻게 한다?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시적, 묵시적으로 하는 것을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요, 이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하는 약정은 그것은 소급하여 그러면 안 되지.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그때부터 유효한 등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때 유용이라고 하는 것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효 등기에 유용할 때는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되는데 갑구하고 을구만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뭘 안 된다? 표제부 등기의 유용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표제부 등기의 유용은 안 되니까 어때요? 구 건물을 철거하고 이 구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유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하기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됐죠 지금? 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2번 취소권은요, 여기서 보면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는요, 법률 행위를 한 날이라고 되어 있죠. 이 법률 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우리는 계약이라고 하죠. 계약을 체결한 날 이 말이죠. 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그것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날이죠. 소멸한 날이죠.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3년이죠. 그래서 3년, 10년이죠. 이 3년, 10년을 이것을 뭐라 한다? 제척기간이라고 얘기하죠. 왜 이것을 제척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형성권은 뭐예요? 형성권은 제척기간이고 청구권은요, 소멸 시효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구권과 형성권이죠. 그래서 여기서 청구권이 있고요, 뭐가 있어요? 형성권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청구권은 뭐다? 청구권은요, 뭐에 걸린다? 소멸 시효에 걸리죠.
소멸시효에 걸리고요. 형성권은 뭐에 걸린다? 제척기간에 걸리는 것이고요. 제척기간, 원래 제척기간은 어디서요? 그것은 법원이요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이고요. 여기 소멸시효는요 당사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형성권은 제척기간이고, 이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뭐다? 중단이라든가 또는요 정지라는 제도가 없죠. 따라서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제척기간은 뭐란다? 진행을 하는 것이고, 제척기간은 당사자의 뭘 정하고?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없으면 몇 년이다? 10년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항상 지금 올해 지금요 다른 시험에 제척기간이라는 시험에 났기 때문에 이것을 약간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하셔야 돼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소멸시효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은요 제척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다 이란 말이죠. 자, 이번요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다. 즉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것을 먼저 보기 전에요 우리가 무효에 있어서 3대 원칙을 보는 거죠. 무효는 언제부터? 계약 체결 당시, 그래서 성립 당시부터 처음부터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 다음에 무효는요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죠. 누구든지요. 그 다음에 무효는요 언제까지나 효력이 있어 없어?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이제 여러분요 여기 무효를 주장한다 했을 때 우리가 누구든지 할 때는 뭘 얘기하냐면 그 계약의 당사자들은 누구든지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자기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침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무효는 무효라고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나도 만약에 가박을 계약했는데 나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있겠죠. 그런데 내가 무효를 주장했는데 하등 나는요 어떤 이익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그 계약 당사자, 권리관계 당사자들은 누구든지 무효라고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언제까지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이걸 먼저 알고 있으면 봐봐요. 그러니까 무효인 것을 추인하면 뭐가 된다? 유효이죠. 추인은 유효인데요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139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없다. 무효는 추인해도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왜요?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뭐로 본다? 새로운 계약,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4번은요 무권리자가 갑의 권리를 누구의 이름으로요? 자기의 이름으로. 그래서 무권리자가 갑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하죠. 이건 이제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것은 약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무권리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무권대리하고 이런 것을 잠깐 이해를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뭐냐면 먼저 우리가요 대리권이 있다. 대리권이 있고 현명을 했다 이 말. 먼저 항상 현명을 해. 원래는 현명을 했는데 나는 갑의 대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대리권이 있다. 그러면 이걸 유권 대리라고 그래요. 여기서 만약에 대리권이 없다 그러면 무슨 대리라고 그래요? 무권 대리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런데요 대리권이 없다. 대리권이 없는데요 상대방은 그 사람이 어떤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 표현 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유권 대리냐 무권 대리냐 표현 대리는 대리권이 있냐 없냐의 구별일 뿐이고 반드시 뭘 한다? 현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권리자 또는 무권한 자의 처분행위란 거 뭐냐? 현명도 하지 않고 대리권도 없다. 이것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또는요 무권한 자의 처분행위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무권한 자의 처분행위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현명도 하지 않고 대리권도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무권리자가 그랬죠. 갑의 권리를, 남의 것을 자기의 이름으로 한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은 현명을 했다 안 했다? 현명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갑이 그 처분을 뭐 한다? 추인하죠. 추인하면은 그것은 갑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되어 있죠. 그럼 언제부터 미치냐? 판례가 뭐라고 했냐? 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무권한 자의 처분행위의 경우 그것을 본인이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거든. 본인이 추인할 수 있거든. 이때의 추인은 어떤 추인이냐? 무권대리행위 추인. 무권대리행위 추인과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무권대리행위 추인은 뭐가 있다? 소고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권한 자의 처분행위도 뭐가 있다? 소고표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요 추인하죠.
추인하게 되면은 뭐다? 무권리자가, 무관한자가 처분할 당시에 소급해서, 처분 당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갑에게 미친다. 언제? 처분 당시에 소급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5번은요 무효행위의 추인 나왔죠. 무효행위 추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효원이 소멸해야 돼요. 왜요?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추인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근데 여기 봐, 만약에 내가요 의사무능력이야. 의사무능력자라고 하는 것은 뭐다? 술이 많지 않은 상태다 이 말이죠. 술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했죠. 그럼 무효죠. 근데 이 사람이 술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추인을 해.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추인은 아까 뭐라고 했어? 추인은 지금 내가 이 계약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라고 하는 것을 뭐하고? 알고 명시적 묵시적으로 의사를 표시해야 되죠. 그럼 무효라는 것을 알려면 술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깨어나야 되겠죠. 그 술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무효의 원인이 뭘 했다? 소멸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의사무능력자가 아니고 의사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야 효력이 있다 이렇게. 그것은 추인이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지금 이 지문은 뭐 우리가 봤을 때는 별로 어렵지 않는 그런 지문이 아니고요. 그럼 1번이라든가 3번, 4번, 5번은 다 좋은 지문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소급하여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건 좀 봐봐. 이 무효행위 추인하고 여기요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으로 약정했다. 이것을 무효 등기 유용이죠. 이 무효 등기 유용은 무슨 말하고 똑같다? 무효행위 추인하고 똑같다 이런 말이죠. 자 43번은요 대리권 없는 을이 그랬죠. 여러분 대리권 없는 을이 그랬잖아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자 그럼 봐봐. 대리권 없는 을이 그 무권 대리죠. 그래서요 병에게 갑소유 토지를 매도했다. 항상 이렇게 딱 나오면은요 이게 지금 뭐냐? 갑이죠. 갑이 있고 이건 병이죠. 이건 지금 을이죠. 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리권이 없잖아요. 둘이 지금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그럼 이 병은 딱 해야죠. 선인 경우 뭘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악을 불문하고 뭐 할 수 있고? 체고할 수 있고, 체고했는데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만 걸 본다? 거절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고, 추인을 거절할 수 있고, 추인을 거절하면 뭐가 된다? 무효이다. 무효이면 대리인 책임지고, 추인한다? 그러면 소급해서 유효이다. 소급해서 유효, 소급해서 유효면 그것은 본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는 것이고, 무권 대리는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이라면 갑은 추인을 거절해야 되고, 이 병은요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무권 대리인 것을 몰라야 돼. 그 다음에 대리인은요 대리권을 증명을 해야 돼 못 해야 돼? 대리권을 증명을 못 해야 돼. 증명하면 유권 대리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행위 능력자가 돼야 되죠. 이때요 누구의 선택이다? 상대방의 선택에 의해서 계약을 이행하든지 손해배상을 해야 되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무권대리의 틀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을이죠. 을이 본인의 추인권과 추인거절권이 있는데 본인이 사망했죠. 사망했는데 이 무권대리가 본인을 단독 상속하죠. 단독 상속가 난 다음에 추인거절권을 행사를 하거나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무효를 주장하거나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알겠죠? 만약에 등기해 준 경우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신의칙의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돼 안 돼? 안 되죠.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이죠. 상대방이죠. 이 상대방은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틀렸죠. 왜요? 우리가 추인을 할 때는 누구한테 하느냐? 추인은 원래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승계인이나 또는요 무권 대리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다. 문제는 뭐다?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가 문제죠. 만약에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잖아요. 그럼 무권 대리인이 추인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뭐다?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1번부터 보면 이거죠.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대리권이 없는데요. 을이요 2월 1일 병하고 계약을 하고 병한테 등기한 경우가 있겠죠. 그럼 이거 무권되니까 이 갑은요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는데요. 이 사람이요 추인도 하지 않고 거절도 하지 않고 3월 1일 날 사망을 하죠. 사망을 하면은 추인권과 추인거절권을 을이요 3월 1일 날 상속을 하죠. 상속을 하고 난 다음에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 병과의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걸 주장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칙에 반한다 이 말이고. 자요, 추인의 상대방은 누구인가? 추인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갑이 있고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그러면 갑이 을한테 추인하죠. 을한테. 갑이 을한테 추인할, 먼저 상대방한테 추인할 수 있죠. 상대방의 승계한테 추인할 수 있죠. 무권 대리한테도 추인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추인과 추인과 조건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무권 대리에 추인했을 때가 가장 문제죠. 그것을 병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알고 있다. 그러면 병한테 추인의 효력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고, 모르고 있다. 그러면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도리어 병은 말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요, 추인은 상대방이나 승계인이나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요, 상대방이 될 수 없다. 틀렸죠. 2번은요. 그 다음에 3번, 갑의 추인은 항상 추인한 게 뭐죠? 추인은 항상 뭐다? 상대방 있는 단독 추인으로서 의사표시죠. 의사표시에 3대 요건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뭐하고? 알고서. 어떻게? 명시적, 묵시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하죠. 그래서 알고 추인해야지 그 효과가 갑에게 기속된다. 무슨 소리 알겠죠? 알고서 해야 된다. 4번, 갑이 을에게 추인했다. 갑이 을에게 추인했다. 이게 나오죠? 갑이 을에게 추인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병이 아냐 모르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요, 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병이. 그러면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도리어 병은 말 수 있다. 병은 도리어 말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하죠. 그래서 병은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만일 을이 미성년자다. 이게 문제죠. 아까 말했죠?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권 대리인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은 왜 그래요? 우리가 이제 무권 대리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요, 우리가 유권 대리죠. 그럼 유권 대리는 모든 책임을 누가 지죠? 본인이 책임을 지죠. 본인 책임 원칙이죠. 그럼 본인 책임 원칙이니까요, 대리인은요 굳이 대리권이 있다 없다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행위 능력이 있다 없다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모든 책임은 누가 지니까? 본인 자기가 지면 되니까 행위 능력이 있다 없다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요? 무권대리에서는 무권대리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이죠. 그래서 본인은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지죠. 누구 책임 원칙이다? 대리인 책임이 원칙이죠. 대리인 책임이 원칙, 대리인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무권대리는. 따라서 책임을 지려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뭐란다? 무권대리인은 뭐가 있어야 된다?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따라서 무권대리인이 만약에 미성년자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그래서 갑이 을의 대리인의 추인을 거절한다. 추인을 거절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된다 할지라도 병은 상대방이죠. 상대방은 을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권대리인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자, 44번 대리죠. 1번 대리 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죠. 이것은 수십 번 나오는 것인데 이건 너무너무 간단한 거죠. 자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행위라고 얘기하죠. 이 법률행위는 무슨 요건이 있다? 먼저 성립 요건이 있고, 성립하면 효력 요건이 있죠. 이 효력 요건은 일반적 효력 요건하고 특별 효력 요건이 있죠. 이 특별 효력 요건에 대리권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대리는 뭐죠? 유권대리, 무권대리, 표현대리가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일반적 효력 요건에 뭐가 있다? 일반적 효력 요건은 여기가 강행법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법성, 강행법규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런 모든 요건을 다 갖추었을 때 유효이고,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무효다?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만약에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죠. 그러면 이 강행법규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표현대리란 말이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이다.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투자 수익 보장약정, 투자 수익 보장약정에 위반해서 뭐가 된다? 무효이다. 그럼 이때 무효는 뭐가 무효가 된다?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부가 무효가 되죠. 그럼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아니한다. 맞죠?
2번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 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자기 계약 쌍방대리라는 것을 봐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자기 계약 쌍방대리 금지를 보면은 뭐가 된다? 자기 계약 쌍방대리 금지는 이것은 뭐냐면 원칙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되고, 본인의 채무이행, 채무이행이라는 것은, 채무이행은요 원칙은요 본인의 승낙을 요한다, 승낙 요하지 않는다.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돼. 알겠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뭐가 있다? 다툼이 있거나 항변권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미도래한 채무를 이행하거나 경계나, 알겠죠? 대물 변제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야 된다? 예외적으로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돼. 채무 이행도.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무조건 할 수 있고, 채무 이행할 때는 본인의 승낙 없어 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이것은 본인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아무 말이 없잖아요. 여기 보면 자기계약은 자기계약인데 본인의 허락이 없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가 된다. 이건 왜 그러느냐?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이것은 무권대리가 돼. 이걸 알아야 돼.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은 무권대리죠. 무권대리는 본인이 할 수 있다. 추인하죠. 추인하면 언제부터 유효이다? 추인하게 되면 언제부터? 대리행위 시에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3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것인데요, 상대방이 없는 것은 항상 네 가지를 보라고 하죠. 네 가지. 상대방이 없는 경우, 상대방이 없는 것은요, 첫 번째 뭐니까 비진입 표시,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비진입은요, 원래 비진입은 유효인데 상대방이 비진임을 모르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것은 언제나 유효가 돼. 통정허위 표시는요, 둘이 짜야 되는데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통정허위 표시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이요,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은 제3자가 뭐랬거나 상대방이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죠. 그 말은 상대방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없으니까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재단법인 설립행위죠.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이 없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없는데 재단법인 설립행위를 무권대리로 했다, 이 말이죠. 무권대리요. 무권대리 했다. 그럼 무권대리는 무효니까 이것이 무권대리가 유효가 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추인을 해야 돼. 그럼 추인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추인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상대방이 있어야지 추인을 해. 근데 재단법인은요, 상대방이 있어, 없어? 상대방이 없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 뭘 못한다? 추인을 못하죠. 추인을 못하니까 유효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이것은 언제나 무효가 돼. 언제나. 그래서 언제나 무효이다, 이렇게.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언제나 무효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보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이것을 뭐란다? 재단법인 설립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무권대리죠. 무권대리는 무효니까 이것을 유효가 되려면 추인을 해야 되죠. 그런데 추인은 누가 있어야 돼? 상대방이 있어야지 추인할 수 있죠. 그래서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다, 틀렸죠.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무권대리라면 이것을 추인할 수가 없다. 누가 없으니까? 상대방이 없으니까. 그래서 확정정 무효이다, 이렇게 해야 돼. 3번 틀렸죠. 4번은요,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 딱 이 말이 나오죠. 자기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대리권 남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해서 뭐냐? 여기서요,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대리권 남용은 먼저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범위 내. 그래서 그럼 대리권의 범위 내? 그럼 대리권의 범위 내, 그러면 이거 유효예요, 무효예요? 그래서 범위 내니까 누구 책임 원칙이죠? 본인 책임 원칙이에요. 본인 책임 원칙이니까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대리권 남용이 있어도 본인이 책임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뭐랬거나 대리권 남용 사실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본인은 책임진다, 안 진다?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걸 우리 뭐란다? 비진입 표시.
비진입 표시를 유추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진입 표시를 유추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원래는 대리권 남용이라는 것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본인이 책임지는 게 원칙인데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행위를 하였고 여기까지 대리권 남용이죠. 이때 대리권 남용은 누구 책임 원칙이다? 본인 책임 원칙이죠. 그런데 상대방도 이를 알았다. 원래는 본인이 책임지는데 상대방이 이걸 알았다. 그럼 본인이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래서 본인은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해. 이것을 뭐라 한다? 비진입 표시를 어떻게 한다고? 유추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해. 원래 비진입 표시는 표시대로 유효이지만 상대방이 그 사실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똑같죠. 5번 권한을 정하지 않는 임의 대리인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러면요 권한을 정하지 아니했다. 여기서는 118조가 적용이 되죠. 대리인은요 118조. 이 118조는 보존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계량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용하고 계량행위요. 그러니까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었어요. 예금을 인출해서 이 말이죠. 여러분 예금을 인출해서 그래서 뭘 했다? 대여했다 또는요 로또 복권을 샀다, 주식을 샀다 이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미 예금 자체를 인출해버리면 예금은 권리로 화체가 되어 있는데 인출해버리면 이것은 물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권리가 물건으로 바뀌니까 성질이 바뀌었죠.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인출해서 대여하거나 인출해서 주식을 사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보존행위는 뭐죠? 보존행위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 알아야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슨 등기를 해야 돼? 보존 등기를 해야 되고요. 보존 등기.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미등기는 보존 등기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있다. 소멸시효가 진행 중이면 소멸시효를 뭐를 해야 된다? 중단을 시켜야 되죠.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 예를 들어서 부패한 음식물을 처분한다. 부패한 음식물이요. 또는요 여기 지금 여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보존 등기하죠. 이것을 뭐란다? 그것은 보존행위라고 하고 이런 보존행위는 본인의 승낙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본인의 승낙이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은 본인의 승낙이 필요 없이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이것을 뭐란다? 보존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보존행위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니까요. 그 다음에 봐봐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 만약에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요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하고 계량행위 이거 전체를 얘기할 때는 계량행위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 그랬을 때는요 보존행위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여기요 이용행위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계량행위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알겠죠? 우리가 만자를 넣었을 때는 전체를 말할 때 얘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는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보존행위를 이용행위를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무슨 알겠죠? 그 다음에 예금을 인출해서 대여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몇 번이요? 3번이다 이렇게. 자 45는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은 별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 뭘 묻는지 이런 거 모르면 안 되죠. 무효가 아닌 것 그 말은 뭐다? 취소할 수 있는 거 찾으란 거야. 취소할 수 있는 것. 취소는 뭐죠?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을 취소라고 그래. 여기 보면 허위로 통정해서 통정허위 표시죠. 그러면 여기요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했죠. 전매행위 제한이나 전매약정 이것은 단속규정이죠. 단속규정을 위반해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이거 무효가 아닌 건 유효다 이 말이죠. 자 관할관청 허가 있죠. 주무관청의 허가 규정 뭐다? 이것은 효력 규정이죠. 효력 규정에 위반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래서 그것은 무효다 이렇게. 그래서 허가 규정은 효력 규정이에요. 도박채무죠. 여기는 도박채무로 만다. 도박채무는 103조 위반이죠. 103조 위반이다 이 말이죠. 변제하기 위해서 변제 약정도 무효가 돼. 그러니까 변제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채권자 책이란 토지 양도 계약 또는요 대신 다른 물건으로 변제하기로 대물 변제 예약 이것은 전부가 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토지를 양도하기로 계약하는 것 계약
예약도 뭐죠? 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죠. 계약 자체는 무효니까 토지를 양도할 필요가 없고 다른 물건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가 변제를 위해서 뭐를 한 경우가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란 경우가 있죠. 이건 도박 채무자가 도박 채권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등기 이전 등기를 줬다. 여기서 말소 청구가 된다 안 된다? 말소 청구가 안 되죠. 만약에 근저당권 등기를 했다. 근저당권 등기, 이 근저당권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러느냐? 우리가 도박 채무는 무효인데 도박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뭐를 했다는 거야? 등기를 줬죠. 완전한 권리가 이전됐잖아요. 완전한 권리가 이전이 되면은 다시는 뭐한다? 그래서 찾아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란다?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근저당권 등기가 있잖아요. 그럼 근저당은 완전한 권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멸해서 권리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뭐 할 수 있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도박 채무를 변제해서 토지를 양도한다. 대신 다른 물건으로 변제한다. 대물 변제 계약, 이런 것들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죠. 5번은요, 공무원의 직무죠. 이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청탁을 하죠. 이것까지 괜찮아. 근데 항상 문제 뭐예요? 대가로 돈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또는요, 무슨 말이 나온다? 반대급부다. 대가다 돈이다, 반대급부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그것은 103조에 위반된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공무원한테는 청탁할 수 있잖아요. 청탁을 하면서 뭐를 준다? 돈을 준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가 있다? 공무의 직무에 관해 청탁을 했다. 또 이거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요, 뭐죠? 수사기관에 뭘 한다? 허위 진술. 허위로 진술하죠. 허위 진술의 대가, 진술의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죠. 허위 진술의 대가, 돈 받기로 하는 거, 대가, 돈 받기로 하는 거 103조 위반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보면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요, 진정서를 취하할 조건, 취하해 줄 조건으로요, 뭘 받는다? 대가를 받는 거. 취하는 조건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요? 보험 사기죠.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한다.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온 것들이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온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지자체가요, 골프장 허가를 내줬어. 골프장 허가를 내주면서 기부금을 받기로, 기부금을 받기로 했다. 돈을 받기로 했다 이 말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문제가 되면 변호사죠. 변호사, 돈하고 관계된 변호사. 우리가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물에서 소송가액을 나누기로 한 경우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변호사 아닌 자. 근데 변호사가 그럼 뭐다? 성공보수약정이죠. 성공보수약정을 하죠. 이 성공보수약정이 민사냐 형사냐 이 말이죠. 민사냐 형사냐. 그래서 민사는 뭐다? 적법이고 형사는 뭐다? 그래서 무효가 되죠. 불법에 대해서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제가요, 한 달 안 됐죠. 한 3주 전에 뭐를 했냐면 강남 성모병원을 가가지고요, 유언 증언을 샀다겠죠. 그래서 유언 증언을 했는데 그걸 지금요 유언 증언을 제출했는데요, 뭐 98%요 승소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이제 유언 집행결서 제가 가서 이제 그건요 등기하는 거 그만 도와주면 되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그런데 이제 거기요 다른 변호사를 썼는데 그 변호사가 나중에 와가지고 성공보수를 달라겠대요. 민사사건이니까 얼마냐? 그냥 8%를 달라겠대요. 근데요 그 돈이 150억이고 8%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너무 많다. 그랬더니요 그쪽에서 그래도 자기가 100% 내가 98%를 성공을 시켜준다 뭐 이랬대요. 이 바로 성공보수약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민사사건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것 말고도 이제 우리가 뭐가 있냐면 돈하고 관계된 것 중에서 이런 첩계약은 알죠? 첩계약은 무효인데 첩계약을 해소하면서 양육비 주는 거 괜찮죠? 그 다음에 위약벌 약정. 위약벌 약정 이것은 괜찮죠? 그런데요 과도하게 중한 이렇게 중한 그럼 이것은 뭐간다? 그것은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죠. 노태우 비자금은 무효이죠. 그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해서 뭐한다? 임치한다. 그것은 괜찮다. 주지직을 3억 주고 샀다 안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을 그 절에 주지로 임명했다. 괜찮다 이 말이죠. 그런데 또 뭐가 하나 있다? 여기서 또 하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증언의 대가죠. 증언의 대가죠.
이 증언의 대가가, 증언하죠? 증언하기 위한 이 증언의 대가가, 증언의 대가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용인된다. 이것은 어때요? 괜찮죠. 알겠죠? 그런데 이 증언의 대가가 통상적으로 용인 괜찮아. 그런데요, 현저히 중하다. 현저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죠? 용인되는데 이것을 초과한다. 또는 현재 용인되는 걸 초과한다. 또는요, 넘는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경우, 초과한 경우, 이게 안 된다는 거지. 증언의 대가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경우는 괜찮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대가하고 관련이 있는 것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돈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보면요, 지금 이 5번 지문은 지금 4번이나 5번이나 다 지금 뭐에 관한 것이죠? 103조에 관한 지문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단 말이죠. 무효에 관한 것이니까.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정답 몇 번이다? 2번 이렇게요. 자, 조건부 법령이죠. 이 조건이라는 것은 봐봐. 자, 조건은 법률이란 말이죠. 법률은 반드시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요, 조건의 의사와 조건의 표시가 있어야 그걸 조건이라고 그래. 자, 1번은요,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 면제. 이건요, 좀 문제가 있어. 왜요? 상대방이 동의하면 굳이 이 말을 쓸 필요가 없는데요. 당연히 상대방이 동의하면 당연히 채무 면제. 면제라는 것은 상대방한테 유리하잖아요. 상대방한테 유리하기 때문에요. 유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조건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단독행위지만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일방적 의사표시죠. 일방적이란 말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게 단독행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방적이니까 조건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독행위도 상대방한테 유리한 경우가 있죠. 상대방한테 유리하다, 이게 바로 뭐다? 채무 면제잖아요. 유리하거나 상대방이 동의가 있거나 이럴 때는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때의 동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지, 원래는. 그래서 이 지문을 가지고 어떤 선생님들은 이의 제기를 한 선생님도 있어. 뭐 꼭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요, 상대방 자체에 유리하기 때문에 동의가 없더라도 조건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나중에 다음에 시험에 나오면요, 이렇게 나오지 않죠? 동의하면은 면제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동의 안 하면 한다, 못한다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올바른 지문이 아니죠. 그런데 이의 제기를 했었어요, 다른 선생님들이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면제는 단독행위다. 단독행위니까 상대방이 동의가 있으면 된다. 이것만 생각한 거죠. 붙을지 않은 사람은. 알겠죠?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상대방한테 유리하면은 그건 동의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뭐다? 대표적인 채무 면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은요, 정지 조건이죠. 우리가 아까 했었는데 정지 조건은 뭐다? 정지 조건은 발생이니까 플러스죠. 그런데 이 조건이 불성치다. 불성치 꽝이죠. 그럼 불능이죠. 불능이니까 이건 뭐다? 마이너스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령에 조건을 붙였다.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게 뭐가 있죠? 단독행위죠. 단독행위하고 가족법상의 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조건을 붙이면 어떻게 되죠? 조건이 무효예요? 법률행위가 무효예요? 여기 봐봐,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 무효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이지 조건만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요, 103조 위반을 뭐라 한다고? 103조 위반을 뭐라 한다? 불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조건으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무효다?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에 속하죠. 그러니까 조건이 무효라고 해서 조건만 무효가 될 수 없어. 조건이 무효가 되면은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무효가, 여기 보면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 조건을 붙이죠? 그러면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 그건 절대로 안 돼.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가 아니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이렇게. 당사자가 조건 성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죠.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한다. 그 의사가 뭐죠? 소급할 의사죠. 소급한다, 이 말이죠. 소급한다. 원래 있잖아요, 조건하고 기한을 이제 비교할 때 몇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보면 조건이죠. 조건은 첫 번째 불확실하죠. 불확실하고, 조건은 원래 소급표가 없죠. 소급표가 없는데 당사자는 합의로 말 수 있다. 소급할 수 있죠. 알죠? 조건은요. 조건은 어음이죠. 어음.
어음행위에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어음보증, 어음보증에는요, 보증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 기한이죠, 기한. 기한은 어떻게 기한은요? 기한은 이것은 확실한 거죠, 확실. 여기는 불확실한 거죠, 이건 확실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한은요, 절대로 소급표가 없죠. 기한은요, 합의로도 소급하지 않아. 합의로도 소급하지 않아. 합의로도 소급하지 않아. 어음에 있죠. 어음에는 시기는 뭐죠? 기한이죠. 기한을 붙일 수가 있어. 알겠죠? 이게 조건하고 기한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 조건은 소급표가 없어. 그런데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할 때 이 말이 나와. 그러면 그 의사가 뭐죠? 그 의사가 소급하게 할 의사잖아요. 그래서 소급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조건과 기한을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 그 다음에 5번은요, 정지 조건이죠. 우리가 정지 조건의 경우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 성취된 증명 책임 취득한 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요, 조건에는 세 가지가 증명 책임이라는 것이 나와. 이것을 한꺼번에 정리해야 돼. 조건에는 첫 번째가 뭐냐? 조건부 법령이다. 조건부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누가 증명할 것인가? 자, 두 번째는 정지 조건에서 정지 조건에서요, 이것요, 여기요, 정지 조건보다 정지 조건부 법령이다, 또는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됐다. 성취된 사실을 누가 증명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돼. 이 세 가지를 정리를 해야 돼. 우리가 봐봐요. 우리가 조건이나 기한은 뭐냐? 조건은 뭐죠? 법률행위죠. 이 법률행위에서 조건은요, 법률 행위의 효력이에요. 법률행위의 효력을 뭐한다? 제한하는 거예요. 효력을 제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봐봐요.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 그러면 계약한 대로 바로 발생해야죠. 봐봐요. 내가 너한테 차 한 대 사줄게 그랬죠. 그러면 차 그냥 사줘야죠.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러면 어때요? 합격할 때까지는 차를 사줘 안 사줘? 안 사죠. 그러니까 합격할 때까지는 효력이 뭐가 돼서 제한되어 있다 이 말이죠. 합격할 때까지는 효력이 제한되어 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여기서 조건부 법령이란 말하고 정지 조건부란 말하고 조건이 성취됐다 이 말은 여기서는 바로 이거는 얘기해요. 조건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원래 계약한 대로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데 조건이 만약에 붙어 있으면은 그 조건이 성취할 때까지는 효력의 발생이 제한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조건부 법령이라는 것은 조건의 존재 사실을 많은 자가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 거예요. 조건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다음에 여기 정지 조건은 뭐죠? 항상 조건은 현재를 기준하죠. 현재를 기준해서 장래죠. 장래요. 시험에 합격하면은 차를 사준다 이 말이에요. 차 사준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 현재는 차를 사줘 안 사줘? 안 사주죠. 그러니까요, 현재는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자, 이 말이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 이거 중요해요. 정지 조건부라고 말은 현재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정지 조건부는 현재 효력이 없다. 현재 효력 발생을 많은 자, 다투는 자가 증명을 해요. 현재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조건이 성취됐다, 합격했다. 합격은 누가 증명해? 차를 사달라고 할 사람이. 다른 말로 이걸 말한다. 권리 취득을 많은 자, 주장하는 자.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많다고 그랬죠? 발생한다고 했죠? 효력 발생을 많은 자,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합격했으니 권리 취득, 차를 사달라고 할 사람이 합격했다고 증명하는 거예요. 효력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합격했다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요, 현재 2월 1일이죠? 2월 1일 뭐라 하냐? 너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랬어. 그런데 갑자기 3월 1일 뭐라 하냐? 차 사줘 이렇게 얘기해. 너 그때 나 차 사준다고 했잖아. 그럼 그때 내가 뭐라 한다? 야, 내가 너 시험 합격하면 차 사준다고 했지? 그러면 지금은 차를 사줄 수 있다 없다? 없다. 현재요, 효력 발생을 다투는 자가 내가 증명하는 거죠. 알겠죠? 그럼 여기는 조건의 존재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 가지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조건 성취라고 했죠. 합격은 누가 증명하냐?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 다른 말로 뭐다?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한다 이렇게. 저는 몇 번이죠? 3번이요. 자, 불공정한 법령이죠. 틀린 것은 그랬네요. 여기 봐봐.
불공정은 뭐라고 되어 있죠?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죠. 법률행위. 그럼 경매는 뭐죠? 경매는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이라고 하는 법률의 규정이 한 거, 법률의 규정.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뭐죠? 뭐 반드시 뭐로 해야 돼? 의사 표시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경매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번은요 무상계약이죠. 우리가 불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불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급부와 뭐다? 반대급부, 반대급부라고 하죠. 그래서 급부와 반대급부 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급부가 있고 반대급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유상이다 이렇게. 유상행위다, 유상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유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매매계약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대가로 잔금을 받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뭐가 된다? 여기 무상은요, 무상계약이 뭐죠? 증여죠. 증여 또는 기부죠. 기부는 주기는 하는데 받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무상계약, 증여, 기부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여기 3번도 중요하죠. 우리가요 무효행위 추인하고 무효행위 전환이 있는데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여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뭐 될 수 있다? 적용될 수 있다. 시험에 잘 나오죠.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이 된다. 4번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해서 행위죠. 그럼 대리인에 의해서 행위지만 어떻게 한다? 이때는요 우리가요 뭐가 있다? 궁박하고, 그 다음에 경솔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무경험이 있죠. 이 궁박, 경솔, 무경험에 이러한 사실을 뭐 하면서? 알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인식이죠. 알면서 이것을 뭐 한다?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뭐가 된다? 이 궁박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보통 경제적이죠. 정신적, 그 다음에 심리적 모든 것을 포함하죠. 그 다음에 이 무경험이라는 것은 뭐다?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이지 특정한 거래에 의해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 궁박과 경솔한 무경험은요 모두 다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어도 돼요? 하나만 있어도 된다 이 말이고, 만약에 이것을 대리인에 의해서 행하면 어떻게 된다?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알면서죠. 알면서는 인식이죠. 그걸 인식한다. 여기까지만 있다고 해서 불공정이 아니죠. 이런 것을 알면서 뭘 해야 돼? 이용해야 돼. 이것을 뭘 한다? 폭리의사라고 얘기하고, 이 폭리의사가 있어야 불공정이 되죠. 그것을 인식한 정도에 이르렀다 해서 불공정이 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 것이 뭐다? 경솔하고 무경험이다. 그래서 경솔, 무경험,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냐 또는요 103조 위반이냐, 그래서 103조 위반 여부,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것은 계약 체결 당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 계약이 뭐죠?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체결을 뭐라 한다? 성립이라고 하죠. 그래서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계약을 법률행위, 알겠죠? 그래서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다른 말로 뭐다?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고, 특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요 우리가 주관적인 요건으로서, 아니 객관적 요건으로서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죠.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이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그것을 알고 있으면 다 되는 것이죠. 그러면 47번의 정답 몇 번이죠? 몇 번? 4번이요. 자요, 서로 잘못 짝지어진 거, 이런 것들이 사실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28일 때 나온 것이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여기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법률 사실에 관한 것이고요. 이 법률 사실에 관한 것은 17회 때 한번 나오고 여기요 28회 때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청약자가는 승낙 연착의 통지죠. 앞에가 무슨 말인 거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우리가 뭐냐면 뭐죠? 법률의 규정이죠. 뭐죠? 준법령이죠.
준법률행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준법률행위는 표현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행위가 있다? 표현하지 않은 비표현 사실행위가 있죠. 이 사실행위는 또 뭐가 있다? 순수 사실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혼합 사실행위가 있죠. 순수 사실행위 뭐가 있다? 매장물 발견, 주소의 설정, 가공, 발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혼합 사실행위는요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무주물 선점,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 사부 선물, 유실물 습득, 사부 선물 이게 있죠. 혼합 사실행위요. 그 다음에 표현행위는 뭐가 있다? 그냥 세 가지인데 두 가지만 보죠. 의사의 통지가 있고 의사의 통지,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가 있죠. 의사의 통지는요 앞에가 무슨 말이 있냐가 중요한 거고 뒤에가 뭐죠? 의체고죠. 최고하고 무슨 말이 있으면 거절. 여기 관념의 통지는요 앞에가 무슨 말이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통지나 승인이나 승낙이라는 말이 있으면 관념의 통지죠.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표현행위라고 하죠. 이 표현행위는 대리가 인정이 돼. 대리가 인정되고 의사표시가 유추 적용이 되죠. 이 의사표시가 유추 적용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뭐가 나오냐?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가 채권 양도의 통지. 이 채권 양도의 통지는 대리가 인정된다. 대리인에 의해서 통지할 수 있다. 채권 양도의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해. 원래 이것은 준법률행위는 법률의 규정이지 법률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념의 통지와 의사의 통지에는 대리가 인정되고 그 다음에 도달주의가 적용이 돼. 그래서 가장 심히 많이 나온 게 바로 이게요. 그래서 채권 양도의 통지죠. 이 채권 양도의 통지는 대리인에 의해서 통지할 수 있다. 채권 양도의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보면 여기요 승낙연착의 통지죠. 통지는 뭐다? 관념의 통지. 관념의 통지는 뭐다? 준법률행위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준법률행위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요 선점이죠. 선점. 사부 선물할 때 사부 선물. 사부한테 선물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것저것 혼합해서 선물한다. 사부 선물할 때 선선. 이걸 뭐란다? 혼합 사실행위죠. 이것은 뭐란다? 사실행위죠. 이것은 혼합 사실행위야. 이 혼합 사실행위로서 이것은 뭐다? 준법률행위에 속하는 거죠. 준법률행위에 속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원시취득이죠. 그래서 원시취득이라는 것보다 원시취득은 먼저 소유권 부분. 소유권에는 뭐가 있어요? 먼저 취득시효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선의취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이 있고요. 유실물 습득이 있고요. 매장물 발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첨부가 있죠. 첨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축이 있죠. 건물의 신축. 첨부는 뭐죠? 부합, 혼화, 가공이라고 하는 부합, 혼화, 가공. 그런데 작년에요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온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뭐가 있다? 첫 번째 공용징수가 있고 또 뭐가 있어? 환지처분이 있다. 이게요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는 원시취득이에요. 그러니까요 공용징수하고 환지처분 이것을 잘 알아놔. 알겠죠? 공용징수와 환지처분은 뭐에 속한다? 원시취득에 속한다. 잘 알아놓으라고. 알겠죠? 여러분요 우리가 32NG, 31NG요 거기 시험에 이것이 집어넣어놨단 말이죠. 물론 기억은 안 나겠지만 알죠? 그것이 32N가 31N가 거기 변형 모의고사에 거기 나왔어. 알겠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건대리에서 추인 여부 확답에 대한 최고죠. 잘 봐. 이 무건대리에서 추인 여부 확답에 대한 최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하나는요 추인이죠. 무건대리 유동적 무효죠. 이건 추인이죠. 추인은 뭐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이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추인 여부 확답에 대한 뭐다? 최고란 말이 중요하지. 최고는 뭐다? 앞에가 무슨 말이 있든지 간에 중요하지 않고 그 뒤가 최고란 말이 있으면 의사의 통지, 표현행위, 준법률행위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여기는 지금 의사의 통지라고 되어 있죠. 의사의 통지란 말이 맞지만 이것을 뭐라고 한다? 최고를 뭐라고 해도 맞는다? 표현행위도 맞고 준법률이라고 해도 맞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는 지금 뭐라고 해놨는데 의사의 통지라고 해놨지만 이 추인 여부 확답에 대한 최고를 무슨 말로 바꿀 수 있다? 준법률행위 또는 표현행위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사실행위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 이해됐죠 지금?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뭐가 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뭐가 있어? 유원, 유정, 그 다음에 재단, 법인, 설립행위가 있다. 그 다음에 무슨 포기? 소유권, 점유권, 그 다음에 뭐 상속, 소유권, 점유권, 상속의 포기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포기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해됐죠 지금? 자, 그것을 잘 보시면 되고요. 여기요, 이걸 상대방 없는 이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여기요, 저당권의 설정이죠. 이 저당권 설정은 설정적 승계죠. 그러면 이전적은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특정 승계가 있고, 하나는요 포괄 승계라고 하는 것이 있죠. 포괄 승계. 특정 승계를 뭐였다? 매매, 교환, 증여, 경매, 특정 승계죠. 포괄 승계는요 상속, 포괄 유증,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해사, 합병이 있죠. 이렇게 합병.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이전적이라고 하죠. 저당권 설정은요, 이것은 설정적 승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설정적 승계에 비해서 이것은 양적이죠. 양적. 질적 변경이 아니고 양적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설정적 승계에 속하면서 양적 변경에 속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저당권 설정, 이전적 승계 다 잘못됐죠. 그러면 이전하고 설정이란 말은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 봐봐, 내가요 이렇게요, 사과가 이렇게 8조각이 있단 말이죠. 사과가 이렇게 8조각이 있는데 이 8조각을 그대로 주는 거, 그대로 주는 것이 있고, 이 8조각 중에서 반만 이렇게 주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대로 주는 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이전적이라고 그래. 반만 주는 걸 뭐라 한다? 이것을 설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갑으로부터 갑으로부터 을이 지금 넘겨받았죠. 그냥 갑에서 을로 왔으니까 이것을 뭐라 한다? 승계취득이라고 그래. 승계취득. 승계는 내 앞에 누군가가 있어야 돼. 알았죠? 승계는 승계인데 그걸 그대로 다 받으면 이전이고, 일부만 받으면 설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소유권은 어떻게 해요? 소유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다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전이라고 그래. 그런데 설정은 뭐냐? 설정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를 줘요? 일부만 줘요? 일부만 주죠. 일부만. 설정은. 그러니까요, 소유권은 사용수익과 처분을 하는데, 저당권을 설정을 하면은 사용수익은 하는데 처분만 제한이 돼. 처분만. 그러니까 일부만 제한을 받죠. 그래서 그것을 설정적이다 이렇게 하고, 이것도 소유권, 갑의 소유권을 을이 저당을 잡은 것이니까 내 앞에 누군가가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승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전이란 말하고 설정이란 말은 같이 어울릴 수가 없는 단어예요. 알겠죠? 설정은 일부를 주는 것이고 이전은 전부를 주는 것이니까 설정이란 말하고 이전이란 말은 같이 놓을 수가 없는 단어라고.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1번이 틀린 것이다 이렇게. 됐나요 지금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1번. 자, 여러분 49번은요, 갑은 자신의 X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재밌는 말은 계약금과 중동을 받았죠. 중동을 받았다.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 후 병이 갑의 배명에 뭘 했다? 적극가담했다. 적극가담. 자신의 입으로 등기를 했다.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절대적 무효이다.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니까 어떻게 된다?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전득자도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되지 아니한다. 이것은 무효로서 적극가담은 103조 위반이죠. 103조 위반으로서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추인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여기 103조 위반이니까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되죠. 그래서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먼저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갑이 이걸 병한테 팔았죠. 이 병이 여기서 뭘 했다? 적극 가담했죠. 적극 가담해서 등기를 가져왔다.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걸 이중 매매다 가죠. 자, 보시면 1번 을은요 병에게 직접 안 돼. 왜요?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현재 소유자가 아니니까 어떻게 한다? 을은요 병에게, 을이 병에게요 뭘 할 수 없다?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하거나 안 돼. 직접 이 등기가 무효라고 해서 말소를 청구하거나 말소 안 돼. 어떻게 한다? 갑을 뭘 해서? 대위해서 말소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대위해서. 직접 안 돼. 왜? 을은 아직 뭐가 아니니까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므로 직접 안 된다. 대위해서 말소할 수 있다. 대위. 알겠죠? 그래서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뭐는 할 수 있다? 적극가담해서 등기가 무효죠. 을은 병한테 뭐는 할 수 있다? 직접 뭐는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요, 병의 등기가 무효라고 해서 채권자 취소권이 된다 안 된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알겠죠? 특정 채권이니까. 그런데 병이 이걸 정한테 처분한다. 정은 뭘 보문하고? 선, 악을 보문하고 보호되지 않고. 이때요 갑하고 병하고 기약은 몇 조 위반이다? 103조 위반이다. 적극 가담하니까 103조 위반이니까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된다. 따라서 갑은 병한테 갑이 병에게요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불법 원인 급여니까.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일 때는 부당이득 반환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1번은 볼까요?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직접 청구를 못해. 을은 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어, 등기를. 알겠죠? 왜요? 을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을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야. 현재 소유자가 아니니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2번, 을은 병에 대해서 뭘 한다? 병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인해서 직접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번,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왜? 뭐를 했으니까? 중도금을 지급받았어요. 중도금. 여기서 그런 문제가 뭐죠? 만약에 중도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이중양도라는 말이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왜? 배액을 제공하고 해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여기서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약에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 뭐죠? 중도금 지급 전이죠. 중도금 지급 전에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되죠.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가능하잖아요. 알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다? 이중매매라고 하는 말이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계약금만 지급했을 때. 그러니까 항상 무슨 말이 나온다? 중도금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 돼. 4번, 병명의의 등기는 누가? 이때 병명의 등기는 뭐다? 절대적 무효이죠. 그래서 절대적 무효이죠. 무효로서 뭐가요? 갑이 추인해도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추인할 수가 없다. 왜요? 절대적 무효니까. 만약에 선의의 정, 이때 선의의 정이요, 선의의 정이 X부동산은 병으로부터 뭐다? 병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이 절대적 무효란 말은 선의의 제3자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 정이죠. 정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격려받은 경우 정은 갑과 병의 매매계약에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매매계약의 유효를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나요? 지금 알겠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요 이 지금 내 1, 2, 3, 4, 5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봐야 돼. 됐나요? 자,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여러분요 여기 5번이죠? 5번. 그래서 여러분요 이 지금 여기 지문이 이중매매가 지금 상당히 좋은 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안 나온 게 뭐가 있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가 없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안 나왔다? 여러분 을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을은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요 병에게 뭐를 할 수 없다?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현재 소유자가 아니니까.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논점은 다 나왔다. 아시겠죠? 자, 50번 차고죠. 우리가 차고란 말은요 상당히 여러 가지 까탈스러워. 자, 봐봐. 첫 번째 차고는요 의사 표시가 일치해야 돼, 불일치해야 돼?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모르고 첫 번째요. 두 번째요, 차고는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전의 문제예요, 성립하고 난 후의 문제예요?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그 다음에 여기 효력 요건이 있죠. 이 효력 요건 속에 차고의 문제가 발생해. 차고. 그러니까 성립하고 난 다음에 차고의 문제가 발생해. 처음부터 불성립한다, 차고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죠. 해지한 후에 차고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해지하게 되면 선이어도 전부를 반환하는데, 취소를 할 때는요 선인 경우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니까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하자 담보 책임이죠.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해도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하자 담보 책임이 있어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다. 다섯 번째,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다? 그것은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니까 착오로 인한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말 수 있다. 특약을 할 수가 있다. 여섯 번째,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이게 이러저러 잘 나오는 거. 이것 말고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착오라고 하는 거에서 아주 중요한 논점으로 나오는 것들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논점으로 나오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것이 중요분의 착오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이제 논점으로 나오는 것이죠. 알겠죠? 그러면 이제 그 논점을 어떻게 또 정리할 것인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되죠. 어떻게 하면요, 여기요, 우리가요, 먼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죠.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죠. 착오가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취소를 못해. 중요에 착오가 있다? 그럼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 없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어.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돼. 소급해서 무효가 돼. 무효.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럼 취소를 못해. 취소를 못하면 이것은 유효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알고 그걸 뭘 한다? 이용해.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를 해.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돼. 그래서 우리가요, 취소할 수 있는 것과 취소할 수 없는 것을 구조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돼. 그 구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중요분의 착오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고,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죠.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다, 취소하지 못한다, 유효이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용하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중대한 과실이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중요분의 착오는 누가요? 취소를 하려고 하는 표의자가 증명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중대한 과실은 누가요? 취소를 못하게 하려는 상대방은 다른 말은 뭐다? 취소를 못하면 유효죠. 유효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분의 착오는 취소를 하려는 표의자가 증명을 하는 것이고. 알겠죠?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죠. 이 구조를 먼저 보고, 자, 1번,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여기요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했죠. 이게 여러분요, 먼저 취소권 배제 특약이 아까 했던 거, 그 취소권 배제 특약이 15회 시험에 처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서 나왔죠. 이것을 뭐란다?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니까 취소권 배제 특약, 배제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아니, 죄송해요, 유효이다. 이렇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건물과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 이 말은 보자, 4평을 샀거든요. 4평을 측량했더니 0.211평이 부족한 거예요. 0.211평이 부족해. 이것은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착오가 아닌 것 세 가지. 첫 번째마다 지분의 부족, 두 번째 가격, 세 번째는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아니한 경우.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그 다음에 지분이다, 또는요 면적이 지분이다, 또는요 가격이다. 이 세 가지는 착오가 되지 않죠. 가장 기본적인 것. 3번, 이것은요, 우리가요, 이거 참 웃긴 말이죠. 원래 지금까지는 다 어떻게 시험이 나왔냐, 이렇게 나왔죠. 신원보증서류에 사인한다고 사인했는데 연대보증서면에 사인했다, 이 말이죠. 신원보증서면에 사인한다고 사인했는데 연대보증서면에 사인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표시상의 착오다. 표시상의 착오. 알겠죠? 표시를 뭐란다? 이 손으로 하죠. 이걸 서명의 착오라고 하죠. 서명의 착오. 이것을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뭐는 아니다? 사기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것을 지금까지는 신원보증서류인 줄 알고 사인했는데 연대보증서면이다, 이렇게만 했잖아요. 그런데 봐봐요, 이번에는요, 봐봐요, 여기 신원보증서류가 있죠. 이 신원보증서류가 뭐로 바뀌어요? 지금 여기는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 계약서라고 생각을 하고 서명했는데 보니까요, 연대보증서면이더라. 이것만 바꿔놨죠. 알겠죠? 계약서인 줄 알았더니 연대보증서면이라. 똑같죠? 똑같이 다 손으로 뭘 한다? 서명, 사인을 하죠. 서명의 착오, 표시상의 착오. 이것은 취소할 수 있다,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렇게. 다른 말로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다른 말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4번은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여기죠, 알고 뭘 했다? 이용했네. 알고 뭘 했어? 이용했네. 이런 경우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 틀렸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했죠? 여기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죠. 착오가 있는데 중대한 과실, 이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럼 원칙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없죠. 취소할 수 없으면 뭐라 한다? 유효이다. 취소할 수 없으면 유효이다. 그런데요, 상대방이 알고 뭘 한다? 이용한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이다. 그래서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다. 이용했을 때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원래는 안 되죠. 그런데 뭐 알고 뭘 했어? 이용했죠. 이용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용하면 취소할 수 있다. 뭐가 있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럼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착오를 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돼. 취소할 수도 있죠. 알겠죠? 그 다음에 5번, 상대방에 의해서, 우리가 동기착오죠. 이 동기착오는 첫 번째가 뭐가 된다? 첫 번째가요, 동기가 표시가 되고, 그 표시된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뭐가 돼야 돼? 인정이 돼야 돼.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첫 번째요. 두 번째는요, 표시는 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이 되죠. 두 번째, 그럼 이것이 뭐가 되지 않아도, 표시가 되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야. 동기착오는 표시가 되고 그것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인정이 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그런데 동기착오가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이 되죠. 그러면 동기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반드시 동기는 표시되어야 된다. 그러면 안 되죠. 동기가 반드시 표시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의 경우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죠?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이 동기의 착오에 대해서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라는, 뭐는 필요가 없다? 합의는 필요가 없다. 합의는 필요가 없다. 이게 이 세 가지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대부분 법률적 착오, 법률의 착오는 대부분이 무슨 착오다? 동기의 착오로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법률에 관한 착오, 즉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관련 법규에 의해서 공장을 지을 수 없더라,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뭐란다? 법률의 착오. 그것은 대부분 무슨 착오? 동기의 착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알겠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동기의 착오로서 부분 뭐죠? 중요 부분의 착오로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정답 몇 번이다? 4번이 틀렸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지 아시겠죠? 자,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1번부터 물권법이에요. 그래서 물권법이고, 우리가 민청을 보면 알겠지만 양 자체가, 민청은 사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물권이나 채권은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민청이 10문제가 나왔죠. 물권법이 14문제예요.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물권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